첫 번째, concentration, 집중력입니다. 쌤이 수학 선생님인데 영어를 쓴 이유가 있어요. 영어가 이게 미국산 프로그램이어가지고 영어 글씨체만 되게 예뻐. 한글 글씨체는 그냥 고딕체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어 글씨체가 이뻐서 어쩔 수 없이 이걸 씁니다. 잘 알아들어주세요. 첫 번째는 집중력인데요. 굉장히 단순해요. 선생님을 뚫어져라 쳐다보세요. 선생님을 야리세요. 1시간 내내 눈이 불타오르는 것처럼 선생님을 야리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어떤 느낌이 드냐? 학생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학생이 선생님을 계속해서 야립니다. 집중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어떤 느낌이 드냐? 정말 그 애가 사랑스러워요. 너네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업 시간에 제대로 듣는 학생들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조카들도 다 알죠? 그런데 선생님이 앞에서 수업하고 있는데 한 명이 앞에서 막 뚫어져라 집중하고 있어. 그 애만 보면서 수업합니다. 그런데 막 수업하다가 저 졸고 있던 애가 일어나가지고 쌤 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시 설명해 줍니까? 설명 안 해주죠. 대충 넘어가겠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진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수업에 항상 집중해지는 내 눈앞에 있는 저 학생이 지금 모르겠다는 표정을 이렇게 지어. 근데 잘 모르겠다고 말은 하진 않았어. 그래도 선생님은 당연히 리바이벌 해줍니다. 그 학생을 이해시킬 때까지 집중해줍니다. 바로 그게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최선을 다해서 보내준 그 집중력에 대한 대가예요. 왜 그 선생님의 말 한마디와 왜 그 선생님의 설명 한마디가 중요한 거죠? 그 선생님이 시험을 내니까. 그게 바로 내신 성적이니까. 내가 아무리 학원 선생이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난 이해가 안 가. 시험 문제는 학교 선생님이 내는데 어떻게 시험 공부는 학원 가서 학원 선생님이 내준 예상 문제로 대비를 하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죠? 시험 대비는 어떻게 한다? 시험 대비는 학교 선생님이 말해준 거 그 내용 정리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학원은 어떻게 간다? 내가 부족한 거 채우러 가는 거예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도 모르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도 모르고 학원 가는 사람은 메뉴도 안 고르고 편의점 가는 사람이야. 그냥 편의점을 왜 그냥 가? 메뉴를 고르고 가야지. 명심하세요. 첫째는 디테일입니다. 디테일이 뭐예요? 세부사항, 자세한 내용이에요. 수업을 들을 때 모든 걸 다 받아 적으세요. 수업을 들을 때는 두 개뿐이야. 선생님만 불타오르는 눈으로 야려. 선생님이 하는 모든 말을 하나하나씩 다 적어. 우리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나오겠죠? 우리 막 코미디 프로에 막 나옵니다. 왕이 막 근엄하게 막 말을 하다가 하도 빡쳐가지고 신하한테 막 쌍욕을 하고 나면 그 내용을, 왕이 말하는 모든 내용을 다 적는 사관한테 이렇게 말하죠. 야, 이 새끼야, 너 그건 적지 마. 그러면 왕이 야, 이 새끼야, 너는 적지 마 라고 말씀하시었다 라고 사관이 적고, 야, 엄마 그거 적지 말래니까 라고 하는 것도 또 사관이 야, 엄마 그건 적지 말래니까 왜 또 적고 있어 라고 왕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식으로 사관이 막 적는 그런 코미디 프로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조선왕조 실록을 썼던 그 목숨을 걸고 썼던 그 사관처럼, 왕의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았던 그 사관들처럼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말씀을 다 적어야 돼요. 기억나죠? 무오사화, 갑자사화 이런 것들은 왕이 자기의 혹은 자기의 아버지의 그 지우고 싶은 그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걸 지우고 싶어서 사관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일들로 일어난 것들이 사화예요. 여러분들 역사에 관심 한번 가져보세요. 이번 기회로. 두 번째 주제의 디테일 끝. 세 번째는 리핏입니다. 반복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타이밍이 중요해. 반드시 그날 저녁이야. 왜냐? 다음 날 지나가잖아요. 선생님이 무슨 농담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 선생님이 이 농담하면서 어떤 표정 지었는지 기억이 안 나. 디테일이 기억이 안 나요. 디테일은 되게 빨리 사라져. 그래서 내가 분명히 다시 한번 떠올려야 돼요.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병에도 치료 시기가 있잖아요. 그거 놓치면 못 고치잖아. 그런 것처럼 반복의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오늘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있는데 그거 복습은 안 하고 그거랑 아무 관련도 없는 공부를 학원 가서 학원 진도를 하고 있어. 아니 그러면서 무슨 100점을 맞아. 그거는 졸라 잘해봤자 80점이지. 내가 암만 학원 선생님을 오래 하고 있지만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이해가 되시죠?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서 활용을 해야 돼요, 선생님은. 그러니까 과외 선생님도 진도가 있으면 안 돼. 내가 필요한 질문을 그날 해결할 수 있는, 학교에서 수학 수업 들은 날 과외 선생님 수학과에 만나고 이런 식으로 시간표를 짜야지.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그 다음 선생님도 기억이 나. 어릴 때 진짜 마음에 안 들었던 선생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는 게 뭐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들이 손해를 너무 많이 봐요. 너무 많이 봐. 저 선생님이 진짜 재수없어. 그럼 내가 재수없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그 과목까지 쓰레기가 된단 말이에요. 아이, 그런데 심지어 그게 수학과학 선생님이어봐요. 진짜 미치겠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혜를 발휘해야 돼요. 내가 매일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싫다고 해서 척질 수가 있습니까? 싫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적으로 만들어서 맨날 공격할 수 있어요?
하다 보면 알게 돼. 진짜 한번 해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맨날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을 365일 한번 미워해봐. 제일 힘든 게 누군지.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돼. 학교에서는 절대로 학교 선생님 싫어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 선생님이 애들이 그 선생님을 싫어하면 그 선생님을 좋아할 수 있는 이유를 본인이 찾아. 그래서 애들한테 막 소문을 내.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선생님을 그래도 조금은 동정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어 있어. 근데 그 선생님들도 알아요. 학생들이 자기 싫어하는 거. 근데 학생들이 별로 나 안 좋아하는 거 아는데 막 쉬는 시간에 와가지고 질문도 하고 막 이런 착한 나를 좋아하는 학생일 것 같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면 그 선생님들이 얼마나 의지가 되는지 다 연결되는 거야. 근데 그 선생님이 수업 들었는데 마침 또 걔가 내 수업을 집중해서 듣네? 그러면 걔 한 명한테만 1년을 의지하고 수업을 해요. 선생님들이. 요즘 선생님도 얼마나 힘들다 그러는데. 내 친구도 선생님들 하는 애들 얘기 들어보면은요,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있어. 불쌍해 죽겠어, 진짜. 잘해주라고. 잘해주고 싫어하지 마. 절대로 싫어하지 마요. 싫어하면 여러분이 다 손해야. 오케이? 선배한테 조언이 진짜 중요해요. 동아리나 뭐든 그냥 알아서 그냥 구해. 그거는 여러분들 능력이야. 그거는 그것도 엄마한테 어떻게 그래? 엄마한테 부탁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교과서에서만 내는지 아니면 막 수업 내용하고 관계없는 막 이상한 데서 막 낸다든지 이런 것들 반드시 파악해야 돼요.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빛을 보라는 거야. 저 선생님은 시험에 나올 만한 거 할 때 꼭 저런 패턴이 있더라가 연구가 안 될 것 같아? 1년에 4번을 보는데? 된다니까요. 아니 물론 그 선생님이 시험을 다 내지는 않지. 어떤 학교들은 선생님들이 한 과목 선생님 한 4명쯤 있으면 그냥 한 사람씩 다 돌아가면서 내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해? 다른 반의 것도 해야 되는 거야. 다른 수학 선생님 거랑 우리 반 수학 선생님 거랑 정보 교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네트워크도 여러분들이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 정도 협력할 그런 능력도 없이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 그치? 학교에서 교실에서 강제로 친구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면 친구를 만들어. 잘 생각해보세요. 싫어하는 사람 욕하는 건 누구나 다 해. 근데 싫어하는 면이 있지만 조금은 너그럽게 대해주고 좀 젠틀하게 대해줘서 굳이 나하고 적 만들지 않고 서로 협력할 때가 있으면 서로 협력해서 좋은 결과 내고, 아니 굳이 내가 좋아하진 않으니까 친해질 필요까지는 없잖아. 하지만 싫어하는 놈 싫다고 맨날 얘기해가지고 상대방 역시 나를 싫어하게까지 만들 필요는 없어. 그래봐야 손해보는 건 나라니까.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선생님이랑 스타일 파악을 못하겠다고? 아니 여러분들이 새로 선생님이 됐다고 생각을 해봐. 임용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막 실험적인 문제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어. 수업 시간에 말한 거에서 더 집중해서 낼 수밖에 없어요. 순진해 그분들. 진짜 낸다는 데서 낸다니까? 막 능구랭이가 아니에요. 임용된 지 얼마 안 된 선생님들이. 이해가 되시죠? 자, 선생님이 지금까지 좀 강하게 이렇게 어필을 했는데, 아니 결국은 난 마지막에 이 얘기하고 싶어. 결국은요, 인생은 여러분 베이직이에요. 기초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 기초가 뭔지도 여러분들이 잘 연구하셔야 돼요. 다 답이 일상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말 중요한 답들이 여러분들 일상 안에 있어요. 그걸 충실히 해가지고 정말 최상위권까지 올라가면 그때는 정말 밖에서 많은 정보들도 필요하죠. 하지만 거기 올라가기 전까지는, 전교에서 1위, 3위권 안에 들을 때까지는 어차피 비슷비슷한 성적에 비슷비슷한 환경에 있는 친구들이 만난 거란 말이에요.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연산이 안 되면 연산부터 다시 해야 되고,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부터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런 걸 잘 찾아주는 학원에 가세요. 그런 걸 잘 찾아주는 과외 선생님을 찾으시고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정말 피가 나는 그런 경쟁을 하게 될 거예요. 나는 그 안에서 피나는 경쟁 속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상처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상처받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괴물로 변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당장 좋은 결과를 내서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보여도, 돈을 잘 벌어도 좋은 대학교에 가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들이 있단 말이에요.
야, 근데 진짜 바보 같은 애들이 이런 걸 이유 삼아서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야, 진짜. 그건 진짜 개소리야. 노력도 안 하고 뭘 얻어요. 그쵸? 어느 걸 노력할까? 어느 걸 선택해서 노력할까? 아, 나한테 이런 느낌이 들면 정말 내가 노력하고 있는 거구나. 아, 내가 이런 느낌이 들면 중도에서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는 것이 낫겠구나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학교예요. 직장에서는 진짜 큰 잘못 하나 하면 그냥 잘려요. 다음 날부터 못 나가. 돈을 못 벌어. 학교는 아니잖아요. 학교는 로켓의 시험 발사대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들 뭐 하나 잘못했다고, 뭐 하나 떨어졌다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너무 좌절하지 말고 너무 지나치게 상처받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내 채널로 와가지고 댓글 달아. 그럼 내가 그거 위로 받아야 마땅한 이유를 내가 한 진짜 10가지 정말 자세하게 찾아가지고 내가 해줄게. 나한테 사연 올려줘. 댓글에. 알았죠? 그러니까 다들 상처받지 마시고 열심히 잘 공부하시길 바랍니다.